이번 시간에는 11장 1절 직사각형 영역에서 이중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1에서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 얘기를 배웠죠. 똑같습니다. 이중적분이라는 것은 이변수 함수의 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에서 그 정의를 보면 일변수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어떤 구간이 있지요. 그 구간을 여러 개 구간으로 나눕니다. n개로 나눴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작은 구간들에서 표본점을 선택하고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고 그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그 표본점이 속한 구간의 길이를 곱하고 그런 것들을 구간마다 다 계산해서 더하고 그리고 그 구간의 수 n개로 나눴다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지요. 그때 그 극한이 존재하면 주어진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주어진 함수는 그 구간에서 적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똑같습니다. 이변수 함수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이 있겠죠.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이니까 당연히 R2, 실평면에 속하는 그런 영역일 거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그 정의역이 어떤 직사각형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직사각형 영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rectangular region이란 뜻으로 대문자 R이라고 쓸 거고요. 대문자 R로 씁니다. 이것도 rectangular region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직사각형 영역은 이렇게 생긴 집합이에요. A, B라는 구간과 C, D라는 구간을 곱한 것.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변수 X가 움직이는 구간이고요. 뒤에 있는 C부터 D까지는 변수 Y가 움직이는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집합으로 표시를 하면 실평면에 있는 X, Y 이렇게 표현되는 점들의 집합인데 앞에 있는 x의 값은 앞에 있는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움직이고 뒤에 있는 y의 값은 뒤에 있는 구간 c부터 d까지 해서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역을 그림으로 그려주면 x는 a부터 b까지 여기서 움직이고요. y는 c부터 d까지 여기서 움직여요. 자, 그러니까 이 영역을 표시하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생기죠. 그렇죠? 이런 직사각형 영역. 이것을 R이라고 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직사각형 영역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실제로 직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네 개의 변이 있지요. 그 변이 두 개는 y축하고 나란하고 두 개는 x축하고 나란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 선분은 y는 c라는 식을 갖는 선분이고 이 선분은 y는 d 이런 식을 갖는 선분이 되겠죠. 이쪽은 y축하고 나란하니까 이 선분의 식은 x는 a가 될 거고 이 선분의 식 이것은 x는 b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직사각형 영역이라는 것은 x는 a, x는 b 이렇게 두 직선과 y는 c, y는 d 이렇게 두 직선, 네 개의 직선, 즉 직선도 곡선의 일종이니까 네 개의 곡선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 네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지요. 그것을 직사각형 영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강조를 하면 직사각형 영역은 직사각형 모양으로만 생기면 안 돼요. 이렇게 변이 X축, Y축하고 나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도 이렇게 모양이 회전될 수 있겠죠. 이것은 직사각형 영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겨야 직사각형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영역은 나중에 뒤에서 다룰 텐데, 이것은 일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은 일반 영역, 이렇게 생긴 것은 직사각형 영역.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직사각형 영역에서 중적분하는 것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아요. 이제 이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이 직사각형 영역으로 주어졌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개 직사각형 영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즉 A부터 B까지 X가 움직이는 이 범위를 m개로 나눴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 정적분에서 하듯이 번호를 x0, A가 x0입니다. 부터 xm, B를 xm이라고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x1, x2, x3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을 이 안에다가 놓으면 이 구간이 x0부터 x1까지 1개, x1부터 x2까지가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xm-1부터 xm까지 m개 이렇게 m개로 나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눈 겁니다. 마찬가지로 y도 c부터 d까지 움직이는데 여기도 n개로 나눠요. 똑같은 개수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n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y0부터 yn까지 이렇게 번호를 주고 y0는 c, yn은 d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사이에다가 y1, y2 해서 yn-1까지 이렇게 안쪽에다가 설정을 해주면 y의 값은 n개로 나뉘죠. 그렇죠? 그렇다면 x를 n개로 나누고 y는 n개로 나눴으니까 이 전체 영역, 직사각형 영역 AB 곱하기 CD라는 이 직사각형 영역, 이 영역은 m 곱하기 n개의 작은 직사각형 영역으로 나뉘었죠. 그렇죠? x축에서 i번째 구간을 선택해 볼까요? x축에서 i번째 구간을 선택을 하면 xi-1부터 xi까지가 선택되겠죠. y 값은 c부터 d까지 구간에서 j번째 구간을 선택해 볼까요? j번째 구간을 선택하면 yj-1부터 yj까지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x축으로 i번째, y축으로 j번째 이 두 개 구간을 곱한 작은 직사각형 영역 이것을 RIJ라고 쓸게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집합으로 표시하면 역시 XY들의 모임인데 X는 XI-1부터 XI까지만 움직이고 Y는 YJ-1부터 YJ까지 움직인다. 이런 집합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정의역을 나눴어요. 자, 그럼 이제 정적분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작은 직사각형 RIJ라고 썼죠. X는 XI-1부터 XI까지, Y는 YJ-1부터 YJ까지. 그렇다면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이 두 길이를 곱하면 돼요. 해서 그 넓이를 RIJ의 넓이다라는 뜻으로 델 AIJ 이렇게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의 길이 곱하기 이 구간의 길이가 되죠. X축으로 이 구간의 길이는 여기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빼주면 XI-XI-1이고 이 Y축으로 이 구간의 길이는 역시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주면 YJ에서 YJ-1을 뺀 값이죠. 그렇죠? 정적분에서 사용하던 기호를 똑같이 쓰겠습니다. XI에서 XI-1을 빼준 값은 델 XI, YJ에서 YJ-1을 빼준 값은 델 YJ 이렇게 주면 델 XI와 델 YJ를 곱한 것이 이 작은 직사각형 영역의 넓이 델 AIJ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작은 직사각형들마다 표본점을 하나 선택해요. RIJ에서 선택한 표본점을 여기 번호 IJ를 똑같이 붙여서 XIJ 스타, YIJ 스타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적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이변수 함수니까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f, xij 스타, yij 스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표본점이 속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 델 A ij, 즉 델 xi와 델 yj를 곱한 겁니다. 예, 이것을 곱해요. 그리고 이것을 다 더해 줍니다. 이 작은 직사각형마다. 예, 그렇다면 이 값은 우리가 정적분에서처럼 리만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리만합. 자, 이 값을 계산하는 규칙을 써보면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표본점에서 함수값, 표본점에서 계산한 함수값 하고요. 그리고 표본점이 속한 작은 직사각형의 작은 직사각형 넓이, 예, 이것을 곱하면 되지요. 그리고 그걸 다 더한 거예요. 예,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곱하고 그 작은 직사각형들마다 표본점 선택하고 전부 표본점에서 함수값하고 그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곱하고 그걸 모두 더한 거, 그것을 리만합이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정적분에서 리만합이라는 걸 배웠죠. 똑같이 정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의 극한을 줄 거예요. m과 n을 둘 다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예, 그때 그 극한이 존재하면 중적분 가능하다. 존재하지 않으면 이중적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만 합이라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갈게요. 예, 이 리만 합은 예를 들어서 이 이변수 함수 fxy가 0 이상이다. 자, 그렇다면 z는 fxy, 이변수 함수의 상은 공면이라고 했죠. 그런데 주어진 함수가 0 이상인 값이다. 0보다 큰 값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공면은 xy 평면 위에 있겠죠. 그렇죠? 예. 그때 이 함수의 정의역은 이 공면을 이렇게 xy 평면에다가 수직 사용했을 때 만들어지는 영역인데 그 영역이 지금 가정하기를 첫 번째로 직사각형 영역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직사각형 영역을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으로 나눴어요. 그때 이 작은 직사각형 영역마다 표본점을 선택하고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그러면 여기 공면까지 높이가 되겠죠. 그렇죠? 이 높이가 f x ij 스타 y ij 스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하고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곱했으니까 이것을 밑면으로 갖고 이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직육면체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때 그 직육면체의 부피가 되겠죠. 이 값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리만합이라는 것은 이런 직육면체의 부피를 다 더한 값이 돼요. f가 0보다 크다면.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다 더하면 사실은 이 공면에 의해서 공면 아래쪽에 있으면서 이 직사각형 영역 위에 있는 이 입체가 있죠. 이 입체의 부피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다 더하면 이 부피의 근사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정의를 할게요. 자, 그럴 때 리만합, 즉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그 표본점이 속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곱하고 그걸 모든 직사각형마다 계산한 것, 리만합, 그것에 이제 m과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극한을 계산해요. 자, 그러니까 리만합을 예를 들어서 가로도 10개, 세로도 10개 이렇게 나눴다면 100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나뉘어졌겠죠? 그리고 리만합을 계산해요. 그 다음 조금 더 잘게 썹니다. 예, 가로도 100개로 세로도 100개로 나눴다 그러면 물론 숫자는 달라도 돼요. 그냥 편의상 같은 걸로 불러준 거고. 그래서 100개, 100개 나눴다면 10,000개로 나눈 거죠. 그렇죠? 10,000개 작은 직사각형 가지고 표본점 선택하고 10,000개 표본점을 선택하고 거기서 함수값 계산하고 10,000개의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곱하고 그걸 다 더한 리만합.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해요. 자, 그러면 점점 잘게 썰면 무한계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작은 직사각형의 개수가 무한계가 되게, 즉 m과 n을 모두 무한대로 보내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리만합의 극한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리만합의 극한이니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 주어진 이변수 함수는 그 정의역 R 그 위에서 중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중적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이 리만합의 극한이 만약에 존재하면 이 리만합의 극한을 이런 기호로 씁니다. 인티그럴 기호 2개 쓰고요. 적분 영역 또는 이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 R을 여기다 조그맣게 아래쪽에 쓰고요.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적분할 함수, 이 이변수 함수 fxy를 쓰고 옆에다가 dA 이렇게 써요. 읽을 때에는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fxy dA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리만합의 극한을 이런 기호로 쓴다. 어렵지 않죠? 예, 리만합의 극한을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fxy da라고 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때 이 값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즉 이 리만합의 극한이 존재했을 때 이 리만합의 극한을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fxy dA 이렇게 쓰고, 이 값을 주어진 이변수 함수 z는 fxy 이것의 R 위에서의 중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정적분을 확장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정적분 기호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썼는데, 이걸 중적분 기호를 빌려오면 인티그럴 쓰고 여기 적분 영역이 a부터 b까지라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을 a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 기호 아래쪽에다 작게 써도 돼요. 그리고 fx dx 예, 이렇게. 그러면 fx를 이 구간에서 적분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습니다. fxy를 이 영역에서 중적분한 거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예, 똑같죠? 여기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스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델 xi 표본점이 속한 구간의 길이. 그렇죠? 일변수 함수 변수가 하나였으니까 공간이 1차원 공간이에요. 정의역이. 그래서 길이가 곱해진 거고, 그렇죠? 이변수 함수는 2차원으로 갔으니까 넓이가 곱해진 거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길이라는 개념이 넓이로 바뀐 거다라고만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적분은 우리 뒤에 가서 삼중적분도 배울 텐데, 모든 적분은 그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을 나눠요. 잘게 썹니다. 그리고 그 작은 영역마다 표본점을 선택하고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그 표본점이 속한 작은 영역에 1차원이면 길이를 곱하고 2차원이면 넓이를 곱하고, 그렇다면 삼중적분 할 땐 3차원이니까 당연히 부피를 곱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다 더하고 극한을 취한다. 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니까 역시 어떤 값을 계산했는데 어떤 이변수 함수를 가지고 값이 계산돼서 리미트 시그마 델 aij 이런 값이 나왔다면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da라고 이렇게 이중적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남는 것은 피적분 함수 적분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이 이중적분도 마찬가지로 리미트와 시그마와 델 하는 값으로 정의가 됐어요.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도 리미트, 시그마, 델 이렇게 정의가 된 거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예, 모든 적분은 이렇게 정의한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중적분도 똑같은 성질을 가질 거예요. 리미트와 시그마로 정의가 됐으니까 리미트가 갖는 성질과 시그마가 갖는 성질, 예, 리미트도 같고 시그마도 갖는 그런 중복된 성질은 당연히 이 더블 인티그럴 중적분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걸 정리해 보면 우리 일변수 함수 정적분에서 정리했던 성질들이 대부분 만족이 됩니다. 첫 번째, fxy가 0보다 큰 함수다. 예, 그러면 이 중적분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fxy dA 이 값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피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이 공면, 예, 이 이변수 함수가 표현하는 공면, z는 fxy가 표현하는 공면 아래쪽에 있으면서
예, 이 영역, 이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 즉 이 이중적분의 적분 영역이 되는 그런 곳이죠. 예, 이 영역 위에 있는 입체 이거죠. 예, 이것의 부피하고 같아요. 예, 이런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fxy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공면이 이번에는 xy 평면 아래쪽에 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아래쪽에 공면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공면을 역시 xy 평면으로 수직 사용해요. 그럼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때 xy 평면하고 이 공면 사이에 있는 입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입체의 부피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것하고 같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성질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하면 F가 0보다 크면 F의 중적분은 부피라는 역할을 한다. F가 0보다 작으면 예, F의 중적분은 부피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값도 0보다 작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적분도 리미트와 시그마로 정의가 됐으니까 덧셈에 대해서는 아니지요. 리미트도 그렇고 시그마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다면 중적분도 덧셈에 대해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즉 F라는 이변수 함수와 G라는 이변수 함수를 더한 것에 R 위에서의 중적분이 F도 R 위에서 중적분 가능하고 G도 R 위에서 중적분 가능하다면 R 위에서 F의 중적분과 R 위에서 G의 중적분을 더한 것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덧셈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예, 즉 덧셈적인 성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적분도 덧셈적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마찬가지 피적분 함수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다면 그 상수는 중적분 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fxy에다가 어떤 상수 c를 곱해서 r 위에서 중적분 하려고 하면 f가 중적분 가능할 때 이 c는 밖으로 나가서 f의 중적분에다가 c를 곱해주면 돼요. 예, 이런 성질을 우리가 동차적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덧셈적이고 동차적이에요. 덧셈적이고 동차적이면 우리는 선형적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중적분도 선형적이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큰 함수의 이중적분이 역시 큰 값을 가져요. fxy가 gxy보다 항상 큰 쪽에 있다고 하면, 그리고 둘 다 적분 가능하다고 하면 R 위에서 F의 중적분하고 R 위에서 G의 중적분을 비교하면 큰 함수의 중적분이 작은 함수의 중적분보다는 큰 값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예, 1이라는 이 이변수 함수도 예, 마찬가지로 1이라는 것을 그 중에 하나로 갖습니다. 예, 상수함수지만 예, 상수함수도 이변수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1이라는 이 상수함수를 이중적분하면 이것은 적분 영역의 넓이가 돼요. 자, 우리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에서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1dx 1을 정적분하면 이 값은 적분하면 x니까 a부터 b까지 계산하면 b-a였죠. 즉 이 기호를 인티그럴 a부터 b까지라는 구간에서 1dx 이렇게 중적분 기호처럼 이렇게 쓴다면 예, 이 영역, 이 구간에서 1을 적분한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값은 b-a. 이게 뭔가요? a부터 b까지 이 구간의 길이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정적분에서는 1을 정적분하면 이 적분 영역의 길이였어요. 그런데 이중적분은 예, 이 R이라는 영역에서 1을 이중적분하면 이 적분 영역 R의 넓이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것은 정의에 의해서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예, 이 칠판을 잠깐만 지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1이라는 함수의 중적분 하는 것은 정의를 쓰면 리미트 m도 무한대로 가고 n도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f xij 스타 y ij 스타 곱하기 del x ij del x i
델 yj.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함수가 1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표본점에서의 함수 값은 이 함수가 상수함수니까 당연히 그 상수 1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1하고 이 값을 곱하면 그냥 이 값이죠. 곱하나 마나죠. 그렇죠? 그럼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치워버리면 예, 델 xi 곱하기 델 yj는 작은 직사각형, 예, 이 직사각형의 넓이죠. 가로 세로 곱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전부 더하면 당연히 이 값은 전체 직사각형 R의 넓이가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R의 넓이니까 상수예요. 그럼 극한을 취해도 그 상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R의 넓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중적분에서는 1을 적분하면 이 적분 영역의 넓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적분 영역의 넓이.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직사각형에서의 적분, 예, 이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퓨비니의 정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리를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적분 영역이 직사각형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AB 곱하기 C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 영역 R에서 이변수 함수 fxy를 중적분한다라고 하면 그 값은 x를 안쪽에 놓던지 y를 안쪽에 놓던지 여기선 같습니다. 예, 그래서 y를 먼저 안쪽에 둔다면 y의 범위는 여기 뒤에 있죠. 그렇죠? c부터 d까지 해서 인티그럴 c부터 d까지 fxy dy 이렇게 먼저 계산하시고요. 바깥쪽에 x는 a부터 b까지 움직였죠.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또는 x를 안쪽에 둬도 됩니다. x를 안쪽에 둔다면 x의 범위로 먼저 계산하고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y dx 먼저 계산하고 결과 내고 그것을 y의 범위에서 y로 적분해 주시면 돼요. y는 c부터 d까지 움직였죠. 인티그럴 c부터 d까지 d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안쪽 적분, 바깥쪽 적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안쪽에 보니까 여기 dy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해서 dy라고 되어 있는 이 적분을 계산할 때는 여기 변수가 두 개 있을 텐데 y만, 우리 편미분할 때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y만 변수 취급해요. x는 상수 취급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우리 1변수 함수의 정적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고요. 마찬가지 여기 이쪽에 있는 이 값을 계산할 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y dx 이걸 계산할 때는 x로 적분하는 거예요. x로 적분할 때는 x만 변수 취급하시면 돼요. y는 상수 취급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이변수 함수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배우는 일반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은 예, 순서를 바꾸면 달라져요. 예, 그런데 이것은 예, x도 a부터 b까지 상수범위, y도 c부터 d까지 상수범위 예, 이렇게 곱해지는 이 직사각형 영역을 장방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직사각형 영역에서만 이렇게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예, 일반 영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건 뒤에 가서 또 배웁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리만 합부터 먼저 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번 보세요. 정사각형 R은 0,2 곱하기 0,2 x도 0부터 2까지 y도 0부터 2까지 움직이는 직사각형이지요. 그 위에 있고 타원 포물면 식이 z는 16-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 타원 포물면 아래에 있는 입체의 부피를 R이라는 이 영역을 4개의 동일한 정사각형으로 나누고 Rij, 즉 x로 i번째, y로 j번째 그 작은 직사각형, 여기서는 4개로 똑같이 나눴으니까 작은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 작은 정사각형의 오른쪽 위의 모서리를 표본점으로 선택을 해서 리만합으로 추정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포물면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Z에 0을 대입하면 XY 평면으로 이걸 친 거죠. Z에다 0을 대입하면 X제곱 넘어가서 플러스 2Y제곱 이 값이 16이다. 이런 식을 갖는 예, 타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양변을 16으로 나눠주면 4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여긴 16으로 나누면 8분의 할 거니까 루트 8의 제곱분의 y제곱 이 값이 1이다. 이런 타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포물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x의 값도 y의 값도 z의 값도 전부 0보다 큰 쪽에 있는 여기 첫 번째 8분체 이 부분에 있는 공면만 그릴게요. 자, 그렇다면 xy 평면에서 이런 타원을 만드니까 x축으로는 4만큼 제일 멀리 가면 4만큼 y축으로는 제일 멀리 가면은 루트 8만큼 그러니까 x축이 장축이 되는 타원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장축이 되는 타원이 나올 텐데 이 값은 8이고 이 값은 4고 이 값은 루트 8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타원입니다. 그리고 z의 값은 16에서 x제곱 플러스 2y제곱을 빼준 거니까 제곱을 빼줬으니까 16보다 클 수는 없어요. 가장 클 때 값이 16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포물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죠? 이런 포물면입니다. 즉 아래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포물면이 생겼어요. z의 값이 가장 클 땐 16이고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포물면에 이 영역 위쪽에 있는 부분 그렇다면 x도 0부터 2까지 y도 0부터 2까지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 x의 값이 가장 멀리 간 곳이 4였어요. 그렇다면 2는 안쪽에 있어요. 여기 y의 값이 가장 멀리 간 곳은 루트 8이에요. 그렇다면 루트 8은 역시 2보다는 큰 값이니까 2는 또 이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0, 2 곱하기 0, 2라는 정사각형은 이 안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R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R 위에 있고 이 포물면 아래에 있는 그런 입체는 여기서 요만큼 올리고 여기서 요만큼 올려볼까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이 포물면을 잘라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 위에 있는 공면은 요만큼만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면, 이 공면이 바로 Z는 16-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되는 공면이에요. 그 공면 아래쪽에 있으면서 이 정사각형 위에 있는 이 입체는 이만큼이죠. 이것의 부피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리만합으로 근사값을 구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R이라는 영역을 나눕니다.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그렇죠? 이렇게 정사각형 영역이었어요. 그때 이것을 4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눴으니까 0부터 2까지를 반 나누고 이쪽도 y도 0부터 2까지를 반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긴 중앙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4개 정사각형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4개의 정사각형들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모서리점을 표본점으로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첫 번째 정사각형은 오른쪽 위 여기죠. 이게 표본점. 여기 아래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정사각형은 오른쪽 위 점이 여기죠. 그렇죠? 여기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표본점은 오른쪽 위점이 여기죠.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정사각형은 오른쪽 위점이라는 것은 여기지요. 그러니까 표본점은 이렇게 점 4개 찍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 정사각형은 여기, 이 정사각형은 여기, 이 정사각형은 요게 표본점, 이 정사각형은 요게 표본점. 그렇죠? 그렇게 표본점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을 R11이라고 해볼까요? X로도 첫 번째, Y로도 첫 번째. 그렇죠? 그렇다면 0, 1 곱하기 0, 1이죠? 오른쪽 위의 모서리는 1,1 요 점입니다. 그렇죠? 여기 1,1 이걸 표본점. R12 X로는 첫 번째, Y로는 두 번째. 즉 X로 첫 번째, Y로 두 번째면 여기입니다. 위에 거. 그렇죠? 오른쪽 위 모서리는 1,2가 되겠죠. 그렇죠? 1,2 요 점을 선택했고요. 그렇죠? R21 X로 두 번째, Y로 첫 번째. 1, 2 곱하기 0, 1 이것의 오른쪽 위의 모서리는 2,1이죠. 그렇죠? 2,1 여기 있는 요 점. 그 다음 R22 X로도 두 번째, Y로도 두 번째. 1, 2 곱하기 1, 2 이것의 오른쪽 위의 모서리점은 2,2겠지요. 요 점. 그렇죠? 이렇게 표본점 4개를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리만 합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부피를 B라고 했을 때 그것의 근사값을
표본점을 이렇게 선택해서 계산한 리만합. 즉 i는 1부터 2까지, j도 1부터 2까지 두 개로 나눴으니까 전체 4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거기서 표본점을 선택하고 오른쪽 위의 모서리점으로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그 표본점이 속한 작은 그 정사각형, 여긴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의 넓이, 그걸 곱하고 다 더한 거. 그렇죠? 예, 4개 정사각형마다 이 값을 계산해서 다 더하면 됐죠. 그렇죠? 그럼 표본점 첫 번째 거부터 여기다가 열거를 해볼까요? 예, F11하고 거기다가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곱하고 F12 계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정사각형 넓이를 곱하고 F21 계산하고 세 번째 정사각형 넓이를 곱하고 F22 계산하고 네 번째 정사각형 넓이를 곱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전부 가로 세로가 1이니까 그렇죠? 전부 1이에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1은 곱하나 마나가 되죠. 그렇죠? 곱할 필요 없고 함수값만 계산하면 됩니다. 예, 1,1 함수값은 x에다가 1, y에다가 1 대입하면 됐죠. 예, 주어진 함수가 fxy 16-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이에요. 그렇죠? 해서 1,1 x에 1, y에 1 대입하면 16에서 1, 4, 2 이렇게 뺐으니까 13이 됐어요. 그렇죠? f1,2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 2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여긴 제곱해서 1이고요. 여기는 4하고 2 곱하면 8. 그렇죠? 그럼 9를 뺐으니까 값이 7이고요. 그렇죠? f2,1 똑같이 x에다 2 대입하고 y에다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4하고 2를 뺐으니까 그러면 6을 뺀 거죠. 해서 10이 됐고요. 그렇죠? f2,2는 x에다 2 대입하고 y에다 2 대입합니다. 제곱해서 4 그리고 제곱하고 2 곱하면 8 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그렇죠? 16에서 12를 빼줬으니까 4가 되죠. 그렇죠? 해서 이걸 다 더하면 1은 곱하나만 하니까 13, 7, 14 이걸 다 더하면 34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부피의 참값은 나중에 뒤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리만합으로 근사값을 계산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직사각형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계산법, 퓨비니의 정리를 써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예제 4번 보세요.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x제곱 y dy dx 이 반복적분을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놓은 대로 계산하면 안쪽에 y가 있죠? 바깥쪽에 x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쪽 적분을 먼저 계산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바깥쪽에 있는 것을 나중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안쪽 것부터 계산해 볼까요?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x제곱 y dy y로 적분하는 거니까 y만 변수예요. 그렇다면 여기 x제곱은 곱해진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고요. y는 적분하면 2분의 y제곱 그렇죠? 그러면 원시함수는 2분의 x제곱 y제곱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y가 움직였어요. 1부터 2까지 이제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y가 1부터 2까지 움직였으니까 여기는 y 값에 2 대입한 값에서 1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1을 대입하면 제곱해서 4가 되고요. 1 대입하면 제곱해서 1이니까 4에서 1 빼면 3. 그렇죠? 3하고 2분의 x제곱을 곱했으니까 2분의 3x제곱.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결과가 2분의 3x제곱이에요. 그럼 이 결과를 이제 바깥쪽 적분 계산하면 됩니다.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dx. 이제 2분의 3x제곱을 x로 적분해 보세요. 3x제곱 적분하면 x의 3승이 있죠. 거기 2분의 1이 곱해진 거니까 원시함수는 2분의 x의 3승. 그렇죠? x는 0부터 3까지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x의 3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3 대입하면 3승에서 27, 0을 대입한 것은 0은 3승에도 0. 그렇죠? 그럼 빼주면 27이 되죠. 앞에 2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이 중적분의 값은 2분의 27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중적분은 순서를 바꾼 거죠. 1부터 2까지 안쪽에 계산했었는데 그걸 바깥쪽에 두고 y로, 그리고 x가 0부터 3까지 바깥쪽에 있었는데 x가 0부터 3까지 움직이는 걸 안쪽에 두고 순서를 바꿔봤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지금 x와 y의 안쪽 바깥쪽이 바뀌었죠. 이것을 적분 순서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에서는 적분 순서를 변경해도 x하고 y의 범위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영역일 땐 바뀌어요. 그건 어떻게 바뀌는지는 뒤에 가서 공부를 할 거고요. 우선은 직사각형 영역에서 중적분 계산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니까 순서 바꿔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 영역은 안 됩니다. 직사각형 영역만 됩니다. 자, 그럼 바꿔볼까요? 순서를 바꾸면 안쪽에 x의 적분이 와 있어요. x의 적분은 x만 변수, y는 상수. 그렇다면 곱해진 y는 상수라고 취급하면 되고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 그렇죠. 우선 안쪽에 x가 움직였는데 0부터 3까지. 그렇다면 x에다가 3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고요. 3 대입하면 3승에서 27, 0 대입하면 0, 27에서 0 빼면 27. 거기에 3분의 y가 곱해져 있어요. 3분의 y에 27을 곱하면 9y.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결과를 냈으니까 바깥쪽 적분을 계산합니다.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9y dy. y로 적분하면 9는 곱해놓으면 되고요. 2분의 9y제곱이 되죠. 원시함수가. 그렇죠? y가 1부터 2까지 움직였습니다. y에 2 대입한 값에서 1 대입한 값 빼주면 되는데 2 대입하면 제곱해서 4, 1 대입하면 제곱해서 1, 4에서 1 빼면 3이니까 거기에 2분의 9를 곱하면 2분의 27. 당연히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적분 순서를 바꿨다고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분 순서를 바꿨다고 값이 달라지면 안 돼요. 하지만 일반 영역에서 바뀌는 것은 그 범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5번 보세요. R이라는 영역은 X, Y들의 모임인데 X는 0부터 2까지, Y는 1부터 2까지 움직이는 집합이다. 곱하기로 표시해 볼까요? 데카르트 곱으로 0, 2 곱하기 1,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X가 0부터 2까지, Y가 1부터 2까지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R 위에서 x-3y 제곱 dA를 계산해라 그랬어요. 장방형이니까, 즉 직사각형 영역이니까 순서하고 관계없이 범위가 바뀌진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적분 함수 계산하기 편한 걸 먼저 두면 되겠어요. 근데 피적분 함수가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순서가 바뀌었다고 어떤 것이 더 편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임의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적분을 y를 안쪽에 놓고 계산해 볼까요?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x를 안쪽에 두고 범위 설정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연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3y 제곱을 y로 안쪽에 둘 거니까 y의 범위는 1부터 2까지, x는 바깥쪽에 둘 거니까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됐죠? 계산은 항상 안쪽 거 먼저 계산한다. 항상 제일 안쪽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합니다. 이중적분이나 삼중적분이나 뭐 4중적분, 5중적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중적분도 모두 항상 계산은 가장 안쪽부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가장 안쪽부터 계산할게요. y로 적분할 거니까 y만 변수. 그러면 x는 상수 취급. 그러니까 x를 y로 적분하면 xy, 3y 제곱을 y로 적분하면 y의 3승. 해서 x-3y 제곱을 적분하면 원시함수는 xy-y의 3승. 어렵지 않죠? 이제 y의 범위를 적용해요. y는 1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y의 값에 2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값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앞에 있는 값은 여기는 x는 곱해질 거고 y에 2 대입하면 2, 1 대입하면 1.
그럼 2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주면 2에서 1 뺐으니까 1. 그걸 x하고 곱하면 x. 그렇죠? 예, 마이너스 하는 거 묶어내고요. y의 3승을 계산하면 2 대입하면 3승에서 8. 그렇죠? 1 대입하면 3승에서 1. 8에서 1 빼면 7.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7.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안쪽을 계산한 결과가 x-7입니다. 그럼 이 결과를 이제 바깥쪽으로 적분해야 돼요. x로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되겠어요. x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7을 적분하면 7x 됐죠? 그런데 x는 0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x에 2 대입한 값에서 x에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x에 0 대입하면 x제곱도 0, x도 0, 다 0이니까 예, 이건 없어졌죠. 그렇죠? 그럼 x에 2 대입한 것만 남았습니다. 2 대입하면 제곱해서 4, 2로 나누면 2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2 대입하면 2, 7이 14니까 마이너스 14. 그래서 2에서 14를 빼주면 마이너스 12.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